자, 이제 9시여서 이번 주 주말 마음 단단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잘 살으셨죠? 뭐 힘든 일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또 뭐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시대에 그냥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냥 같이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옮겨서 확장해서 이렇게 두 칸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오게 되더라고요. 참 올 때는, 이사할 때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하고 나니까 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금도 22세 된 여대생 코칭, 신규 코칭이 있었는데 참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이 친구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어떤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이 친구를 처음에 보자마자 저는 알았죠. 야, 이 친구는 처음부터 에너지가 있는 친구인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체면 상태에서 바디 스캔을 들어갔죠. 그랬더니만 머리하고 이 심장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아니라 이 내부에서 마음에서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너 마음을 힘들겠니? 했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듯이 그런 생각들을 자꾸 생각이 들도록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대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어떤 그 몸 안에 이런 존재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그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보통 때는 모릅니다. 보통 때는 모르는데 뭔가 마음이 무너진 어떤 인연이 오면 더 크게 느껴지죠. 푹 떠내려가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뭐 자살까지도 생각해보고 한강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한계는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다. 그러면 삶에서 한계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한계, 저도 한계를 많이 느낄 때가 있었죠.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렇게 한번 오늘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볼 거고요.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체면 멘탈 코칭 결과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6번의 체면 멘탈 코칭이 끝나고 마지막 6회째 출사표를 이 세상에 난 이렇게 살겠어 라는 출사표를 썼는데 아주 멋있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 출사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잘 썼는데요? 이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상처를 지우려합니다. 전 요즘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1학기 시험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심리치료까지 병행했습니다. 제 노력, 제 시간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했습니다. 상처의 딱지가 아니고 막상 아무렇지도 않게 아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발목을 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매사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길 바랬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제 그런 껍데기에서 나와 진정한 저의 내면을 내비추며 살아가려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99도까지 버티지만 마지막 1도에서 포기한다. 그 1도,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마지막 1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까지 저는 막연하게 주어진 일들만 하며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은 신사였죠. 그동안 남들과 같은 위치, 어쩌면 그보다 못한 위치에서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발전하게 하는 온도는 100입니다. 남들이 포기하고 좌절하는 99도에서 마지막 1도를 채우려 저는 지금까지 생겨난 상처를 지우고 용기를 내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려 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한 발짝 더 내밀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멋진 출사표입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오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자존감도 높았고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율학습제라 시험을 안 봤는데 2학년 올라와서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 생각만큼 못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존감이 강한 친구들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쭉 저 낭떠러지로 쭉 떠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저한테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본인 말대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상처가 아닐 줄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큰 상처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회복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굉장히 뿌듯하죠. 만약에 이 친구가 저를 안 만났으면 이런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신과 쉽지 않죠. 심리상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6회 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기 마음의 어떤 생채기라고 할 거예요. 어떤 끄달림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 나가서 굉장히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밤 11시에 이 친구가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길다면 길었고 짧으면 짧았을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누군가에게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공감되는 때로는 깊은 아픔으로 다가올 아픔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뵐 때마다 작성했던 나날들의 글, 제 컴퓨터 속에 그날 제가 느낀 점을 추가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내용이고 이 내용은 틈날 때마다 읽고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글들은 프린트해서 제 방 책장에 붙여놨어요.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선생님께 전달하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간히 연락드릴게요. 선생님과 함께 했던 6회에 걸친 프로그램이 앞으로 저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번 갈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찾아뵐 때마다 즐거웠고 또 뜻깊었어요. 나중에는 좋은 일로 만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연락드려도 되죠? 지금까지 어제보다 발전된 박지호가 될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뿌듯한 감사의 글이죠. 그죠? 웬만해서는 이런 글들을 아무리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다고 해도 이렇게 글로써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줬다는 건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장 이전한 것도 저를 빨리 카피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으로 가서 이런 아이들, 이런 그 젊은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제도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특히 코로나 시점에 성인들도 많이 망가졌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를 카피해서 이 마음 단단히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볼링장에 안대를 쓰고 뭔가 어떤 가이드 바를 잡고 그 밑에 또 볼링공을 놓고 친다고요. 좀 처음 이게 뭐지? 뭐 새로운 어떤 볼링 어떤 뭐 기법인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뭐 볼링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시각 장애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발을 붙잡고 가면서 자기의 느낌, 상상대로 볼링을 굴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산책한다고 지하에 가서 그 볼링장을 갔는데 그냥 던지니까 아주 유연하게 훅이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시를 하나 적었는데 그 시를 읽음으로써 오늘 강의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불금에 블링블링한 볼링장에 들렸습니다. 공을 굴리는 어프로치에 낯설은 가이드가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뭐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공을 굴릴 때 도움받는 바였죠. 와, 오로지 감각과 상상만으로 스트라이크가 펑펑. 육체의 부족함은 더 이상 한계가 아니었죠. 수년간의 반복이 한계를 핑계로 만들었습니다.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가 한계라죠. 내 한계는 코로나입니다. 수시로 변이 되거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반복을 했을까 생각하는 거죠. 오로지 이 눈이 안 보이는데 감각과 상상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을 감고 볼링을 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뒤에서 누가 말씀을 하겠죠. 그러면 쭉 굴러서 뭐 스트라이크 날 수도 있고 몇 개 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스페어 처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거지. 그 반복이 그렇게 해서 스트라이크가 나고 점수가 그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가끔씩 한번 돌아다 보면 내 한계에 그냥 얽혀서 사는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루프를 반복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한계를 나 스스로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루프를 도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얘기죠. 근데 또 삶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돼버려요. 이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한계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도 의미가 있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그들한테도 연관이 간다는 거죠. 왜? 내가 받은 것에서 하나의 한계를 한 단계만 올려놓는다면 그들은 그 한 단계 높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한계를 한번 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제가 제 한계는 코로나라고 했던 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변이를 한번 해보자고요. 기존에 그냥 받았던 대로만 살지 말고 거기서 변이 아니면 더 나가서 변화까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뭐 요새는 7, 80도 많은데 어쩌면 이 코끼리의 형국이 아닐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치는 있죠. 정말 엄청난 재능, 엄청난 소질 많죠.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떤 이걸로 인해서 저렇게 말뚝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나서도 이게 내 한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50살 이후에 기타를 배웠어요. 제가 만약에 50살 이전에 기타를 칠 줄 아는 그런 기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알았으면 정말 엄청나게 잘 쳐서 지금 한 프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50살 이후에 어떻게 하다가 기타를 만져보니까 재밌어요. 또 치니까 되더라고요. 그 지금 잘 쳐요. 왜? 1년에 한 곡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한 곡만 하는데 제가 그런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싶은 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곡을 한다고 해도 그 시간이 점점 더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어떤 건방진 생각이 드냐면 야 혹시나 내 안에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게 연극입니다. 제가 연극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젠가는 도전하겠죠. 그러나 그게 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시간을 쏟지는 않을 겁니다. 뭐 조금의 시간을 쏟을 수가 있지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코끼리의 형국이 아닌가. 내 삶이 여태까지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뭔가 직장생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저렇게 말뚝에 매여서 내가 진짜 내 안에 엄청난 재능, 내 안에 엄청난 소질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나의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 무의식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도 물론 선천적으로 내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자꾸 그 무의식에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도 모르게 암시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한다. 느낌이 오십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하자. 무의식을 의식화하자. 그러면 내 무의식에는 정말 뭐 엄청난 기억들이 있겠죠. 내 탄생 이전에도 있겠고 어떤 분은 뭐 지구 탄생 때부터의 어떤 집단의식 아니면 어떤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집안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무의식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무의식이 좋은 것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들이면서 나는 요거밖에 안 돼, 나는 요거밖에 안 돼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실제 내가 사과를 보고 있으면 그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내 어떤 기억의 필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의식인 거죠. 의식이 살아있어서 이게 뭐야? 뱀이야? 새끼줄이네? 무서워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뱀도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뱀 형상이라고 달달 떨고 있는 거죠. 가까이 가면 아닌데 가까이 가는 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난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운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큰 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줄기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오로지 자기 의지입니다. 자기 의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울고 떨고 두려워할래요? 이제는 좀 다르게 내 한계를 벗어나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른 이 무의식을 쭉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의식화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어차피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하는 거죠. 속도는 좀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한계가 더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이거 보십시오.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어떤 의지가 생길 때는 완전히 목숨 걸고 한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변화의 시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떤 조그만 변화의 시작을 할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일어나는 시간 한 30분 정도 단축해볼까? 빨리 일어나 볼까? 그래서 그 30분을 내가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어볼까?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책하고 전혀 담을 쌓았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10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책하고 담을 쌓아서는 발전할 수 없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좋아하는 책 한 10페이지 정도만 읽어볼까? 그리고 우리가 결국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책을 한번 20분간 해볼까? 아니면 팔굽혀펴기를 내가 지금 해보면 한 10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번만 해볼까?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변화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게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고 한 달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에 가면 조금 건방진 생각이 듭니다. 야, 조금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나 이렇게 할 거야. 뼈를 깎는, 아니 내 목숨 걸고 할 거야. 그러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길게 못 갑니다. 어차피 이건 평생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일 시작할 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조그만 변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 조그만 변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나는 여태까지 내가 요건지 알고 살아왔어, 이런 분들 조그만 변화의 시작. 기타를 치고 싶다고요? 그럼 기타를 일단 사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유튜브를 켜십시오. 유튜브에 기타 연습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기타의 기초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한 하루 이틀은 그 기초를 한번 익히십시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 코드가 뭔지.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기초만 갖고 뭐 한 달, 1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노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노래를 치고 싶을까? 노래를 하나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노래를 한 달 정도 익히십시오. 그리고 그 노래를 익힌 다음에 그 노래 제목을 치면서 유튜브에 기타 연습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하루에 10분씩 그 유튜브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계속 쳐보십시오. 1년만. 그러면 신기하게도 한 개의 곡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조그만 변화의 시작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는 거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 인생에서 기타는 전혀 제 인생에 없었는데 내 인생에 기타가 들어와서 한번 쳐본다. 저는 요새 팸플렛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안 냅니다. 그렇게 많은 정을 안 줘요. 왜? 이건 나의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한 5분, 10분씩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로 그냥 합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걸 통해서 뭐 해야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거만 합니다.
자, 기대는 뭐냐면 제 의도는 있어요. 노래 한 곡, 엘 콘토르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그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되면 되고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펜프로 샀잖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하루 10분. 하루 10분을 못한다는 얘기는 게으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다가 시간이 많이 나면 그다 투자를 더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에 큰 정을 안 줍니다. 그냥 하루 5분, 10분 쉬지 않고 뛰지 않고 매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뼈를 깎는 노력보다는 뭔가 힘들지 않고 뭔가 어떤 부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이 됐을 때 뭔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절실하게 조그만 변화를 이루어서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변화를 못 이루겠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힘듦이 없는 사람들은 잘 될까요?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돈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안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고 조금 이 상황이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 낫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올라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다음 주 9시에 만날 때는 조금 뿌듯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단단 명상 시간입니다. 몸을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강의를 듣느라고 조금 몸이 굳었을 텐데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놓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내 온 의식을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후 하고 내쉽니다. 상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크게 들이쉴 때는 내 온몸에 신선한 공기가 가득 찬다라고요. 그리고 후 나갈 때는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쌓여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나간다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었다가 들이쉴 때는 편안함, 내쉴 때는 느긋함, 편안함, 느긋함.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의식을 온몸에 집중합니다.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고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다른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 생각은 쭉 날려버리고 제 말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제 말에만 그렇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 온몸의 힘이 완벽하게 빠지면 팔, 다리, 몸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그냥 편안함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5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갈 거예요. 숫자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깊게, 더 편안한 상태로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5, 더 깊게 4, 3, 2, 1.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아주 느긋해졌습니다. 그 편안함과 느긋함을 그대로 즐겨보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상상합니다. 자, 이제 내 몸이 붕 위로 뜬다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천장 높이 쭉 올라서 10층 건물 높이 쭉 올라서 비행기 높이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 자, 지구 밖. 자, 지구 밖. 자, 지구 밖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 밖에서 아주 신선한 공기를 기분 좋게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꽃도 있고요. 거기서 노래를 불러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기쁜 즐거운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편안하고 느긋하게. 기분이 뿌듯합니다. 아무런 한계도 없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쭉 흘려보내면서 과연 나의 한계는 어디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한계에 도전해서 지금까지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뿌듯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 밖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한계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느긋함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지나온 날들은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바뀔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때가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그 최선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자, 이제 지금부터 먼 미래까지 여러분들의 생각, 육체적인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쭉 나가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아무런 한계도 없습니다. 마음의 한계도 없고 육체적인 한계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크고 진하고 화려하게 느껴보십시오. 뿌듯합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크게 한번 느껴보십시오.